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은 진성호의 융단폭격, 청와대의 SNS팀을 융단폭격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만 나가면 사고가 터집니다. 왜 그럴까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갈 때마다 사고가 터지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합니다. 도대체 왜?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자주 해외를 나가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프라하 관광을 갔다고 조금 심한 비판까지 받은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부통령을 만났을 때는 오래 기다리다가 잠시 졸고 있는 듯한 영상이 뜨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나갔는데 또 터졌습니다. 자, 그 진상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개국 순방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페이스북에 정말 아무리 좋게 봐줘도 좋게 봐줄 수 없는 엉뚱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청와대는 이미지 사이트 오류 때문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숨가쁘게 외교를 하고 있는 동안 실무진이 정말 너무 뭐랄까요, 지금 이 군기가 빠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사진으로 일단 보시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순방지는 캄보디아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으로 캄보디아 관련 사진들이 청와대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메인 사진이 사고를 쳤습니다. 캄보디아가 아니라 대만입니다. 대만의 국가양청원 사진이 뜬 겁니다. 국가양청원은 아시다시피 대만 수도 타이페이에 있는 종합예술문화시설입니다. 그런데 대만 타이페이시의 종합예술문화시설이 엉뚱하게도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사진, 대문 사진으로 올라가 버리고 만 겁니다. 자, 그 사진 한번 보면요, 캄보디아 국빈 방문, 그리고 그 뒤에 이 대만의 국가양청원, 아름답습니다. 물도 있고 건물도 아주 잘 지었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 대만의 국가양청원이 캄보디아 국빈 방문에 왜 대문 사진으로 올라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 보면요, 또 제목도 재밌습니다. 캄보디아가 궁금하세요? 그리고 친절한 청와대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청와대 로고가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캄보디아가 궁금하세요. 그러면서 친절한 청와대가 알려드린다고 정보를 주면서 사진은 대문 사진, 메인 사진을 대만의 국가 양청원 사진을 올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한 겁니다. 논란이 당연히 일겠죠. 자, 청와대 측은 철저한 검증을 못한 점 사과드린다면서 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자체 촬영 사진과 함께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서도 사진을 구매해서 콘텐츠를 제작한다. 해당 사이트 오류로 캄보디아 사진 대신에 대만 사진이 카드뉴스에 사용돼서 발견 적시 수정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앙코르와트 사진으로 새 게시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도 비밀하다는 것입니다. 기억날지 모르지만 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원도 철원 DMZ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글라스 딱 끼고 옆에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대동하고 임종석 2인자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가 화를 냈다는 후문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진이 걸리고 영상이 걸렸을 때 상당히 청와대의 이 사진들은, SNS의 사진들과 영상들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상, 이 방문 영상에 군사 보안 정보 노출이 그대로 된 겁니다. 아니, DMZ를 순찰했다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가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일 때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무슨 대행입니까? 대통령 대행입니까? 대통령 대행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장관까지 대동하고 갔는데 문제는 군사 보안 정보를 그대로 노출한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정말 청와대 도대체 안보에 대한 개념이라도 있는 건지,
국제 외교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이 있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자 DMZ에 방문해서 GP의 통문 고유번호, 위치 등이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통문이라는 것은 장병들이 지뢰 등을 피하다니는 통로인데 이걸 그냥 경계 상태를 그대로 그냥 노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국방부는 이것을 촬영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청와대가 국군 통수권자가 근무하는 그 청와대가 해프닝을 벌인 겁니다. 지난해 8월에는 그래프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SNS에 잘못된 통계 그래프를 올렸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선 그래프를 그리면서 2.1%에 거친 2017년도 3분기 가계소득 증가율을 2.8%였던 2015년보다 더 높게 그렸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오고 난 뒤에 박근혜 정권 시절보다 훨씬 더 가계소득 증가율이 떨어진 겁니다. 2.8에서 2.1로. 그런데 그래프는 더 높게 그린 겁니다. 이때도 청와대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어요. 이 사람들 정말 어디 나사가 빠진 분들 아닙니까? 자,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얼마 안 됐습니다. 블로그에 브루나이 살레아 왕비와 김정숙 여사의 환담 장소 등을 공개했다가 수정했습니다. 브루나이 왕궁 관련 정보를 그대로 옮기는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뭐 외교적 에티켓 신경 안 씁니다. 김정숙 여사가 띄우면 되는 겁니까? 기본이 안 된 공무원들이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프라하를 굳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그쪽 지도자도 정상도 없는 프라하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교부가 공식 영문 트위터 계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알렸습니다. 영문으로. 그런데 문제는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표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체코슬로바키아는 1993년 1월에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 독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는 1993년 1월 달에 이미 사라진 나라입니다. 외교부의 표현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 방문한 겁니다. 자, 이것도 그냥 단순 실수입니까? 외교부 관리들이면 이 정도의 기본 지식도 없습니까? 자, 이날 트위터에 통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자, 네티즌들이 한국이 타임머신 개발했느냐? 발명했느냐? 이야, 외교부가, 이거 다른 청와대가 아니고 외교부야 공식 영문 트위터에 대통령 방문국을 잘못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 말고도 외국만 나가면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터집니다. 사진도 뭐 못 찍은 적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못 잡아가지고. 자,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국격이 이런 사소한 일로 팍팍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전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직원들 제대로 좀 일하게 만드십시오. 이게 뭡니까? 아니 캄보디아 가난한 나라입니다. 자존심은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를 소개하면서 캄보디아를 알려드린다면서 대만의 건물 사진을 싣습니까? 자, 이 사진. 참. 뭐 어쨌든 간에 말은 또 근사합니다. 친절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3국 세 번째 순방지 캄보디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뭐 앙코르와트가 두고 하면서 사진은 엉뚱한 대만 건물로 올린 겁니다. 국가 양청원 타이페이에 있는. 이러지 마십시오. 정말 대통령이 나갈 때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자, 진성호의 융단 폭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진성호 방송은 개국한 지 이제 사흘 된 아주 신생아 방송입니다. 그렇지만 구독자 수가 벌써 6만을 돌파했습니다. 진성호 방송은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사랑,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한국당, 자유한국당의 공식 유튜브인 옳은소리의
문재앙 119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문재앙 119 옳은 소리 유튜브를 치셔가지고 문재앙 119를 치시면 제가 나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선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디지털조선TV에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합니다. 디지털조선TV에 진성호 가라사대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냥 진성호 가라사대를 쳐도 나옵니다. 자, 검색하셔가지고요. 진성호 가라사대와 문재앙 119도 함께 시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진성호의 방송도 점점 큽니다. 유튜브는 어떻게 누가 더 많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더 적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애국방송 유튜브들은 다 같이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 진성호 방송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